네, 23년 7월 하반기부터 직전 연도 매출이 이제 1억 이상이 되시는 사업장들은 전자생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되는 세법 개정안이 실시가 되죠. 사실 업무 일만 보시고 전자기기가 친하지 않으신 사장님들께서는 무조건 전자생산서 발급을 안 하면 이제 가산세다. 이게 조금 규정이 너무 가혹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해당 이슈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뭐 대리 발급해달라는 문의도 많고, 근데 이는 저희 그 세무사법의 위반 사항으로 저희 업계에서는 이렇게 업무 대행을 진행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혹가다 대리 발급을 하는 뭐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 혹은 뭐 유사 격리 대행 업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월정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고 맡기셔야 되는데 이게 비용 부담도 부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도 있어요. 내 공인인증서 혹은 그 전자세금 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상대방에게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보면은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출이 알 수 없는 곳에 더 끊겼다,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외주업체 선정하시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죠. 어,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결국 내가 계속 하실 거다라면 납세자가 직접 발급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그게 그냥 방법이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쉽게 전자생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가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 사장님들께서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지금 휴대폰에 손택스라는 어플을 사용할 겁니다. 삼성폰을 사용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국세청 그 손택스를 다운받아 주시고, 아이폰 쓰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뭐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일단 다운만 받으시면 돼요. 받은 상태로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게 홈택스 손택스에 대한 회원가입. 근데 가입을 하실 때 사업자 등록번호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내 개인정보 입력하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확보된 상태여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지금 그 설명하는 제 강의 챕터 자체가 기본적인 그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이런 게 어려우신 사장님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전자세금 계산서용 발급용 그 보안카드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 일을 한번 발급해 놓으면 폐업할 때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만기 그 연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연장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다 보니까 일도 바쁘신데 사실 그게 더 복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용 보안카드를 발급해 두시고 분실만 안 하시면 돼요. 혹시나 분실할 거에 대비해서 휴대폰으로 사진 하나 찍어 두시면 그걸로도 계속 사용 가능하시니까, 네, 그렇게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홈택스 회원가입, 스마트폰에 손택스 어플 깔고, 그리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 가셔서 전자세금 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하러 왔다. 네, 세 가지 준비가 이제 되셨으면 발급하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기본은 휴대폰, 스마트폰 어플 화면 그대로예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발급하실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인터넷보다 스마트폰이 저는 사용했을 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단에 바로 가죠. 그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이제 로그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근데 처음 세팅창이 뭐 공동 간편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라.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아이디, 지문인증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가운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체킹을 한 이유가, 기존의 공동 간편 인증서를 휴대폰에 넣고 쓰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알지 못하는 사장님들께서는 두 번째 아이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준비하려고 하셨던 아이디, 패스워드 기재를 해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비밀번호 입력을 하죠. 그럼 보안카드를 입력하게끔 이렇게 화면이 노출이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받은 보안카드에 저 보안카드 번호 앞 두 자리, 뭐 27번, 뒤 두 자리 기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한 모든 인증과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바로 제가 표기해드렸던 조회 발급이 있죠. 조회 발급을 클릭해 주십니다.
보시면은 또 전자세금에서 발급이라고 해서 아래 목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일단 이번 챕터에서는 저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전자계산서 건별 발급은 저건 면세 사업자만 말하는 거고, 아래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이 부분은 발급했을 때 내가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입력만 잘하면 수정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발급하실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일을 2번, 3번 안 하셔도 되고 관리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네, 완료가 되시면은 다음 화면에서 또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에 대한 목록이 또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보안카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발급이 됐죠. 준비도 다 됐고 인증도 됐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목록을 보시면 여기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있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있고, 위스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칸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래 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은 기본 공급자 이제 정보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 작성되어 있어요. 화면이 딱 키시자마자 자동 작성되어 있을 거예요. 내 정보가. 네, 공급자 바로 내 정보를 입력하는 칸인데, 기본적으로 작성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 입력이 됐나, 상호가 맞나, 내 주소지가 잘 들어가 있나, 업체 종목이 잘 들어가 있나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또 뭐 주소, 업태, 종목, 그리고 내 이메일 기재하실 수 있는. 근데 모르시면은 이메일은 기재 안 하셔도 돼요. 안 쓰시면 안 쓰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정보 세팅은 완료가 됐고, 이제 가장 중요한 상대방 정보, 상대방 발급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는 건데, 주로 우리는 99% 다 사업자 상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자로 기재를 하시면 되시고, 아래 칸에 사업자 등록번호 제가 표기해드린 부분에 상대방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네, 확인 버튼을 기재해 주시고, 그 아래 상호나 성명 보시면은 옆에 빨간색 별표 표시가 있어요. 그 지금 보시면 빨간색 별표가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저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상호를 기재해 주시고, 상대방 성명, 대표자 이름이죠. 대표자 이름을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내리시면 아래 이제 우리가 뭐 주소지, 그리고 상대방, 업태 종목, 이것도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셨으면 그대로 기재만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빨간색 표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만큼 아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틀리진 않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는 부분이니까 아래 부분은 그냥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하신 부분에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상호 성명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자 등록번호랑. 네, 그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은 상대방 이메일인데 알고 계시면 적어주시고 모르면 기재 안 해주셔도 됩니다. 차이가, 내가 상대방 이메일을 기재를 하면은 바로 국세청에서 그 상대방 메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됐다라고 안내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고서 발급이 잘 됐구나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모르시면 안 하셔도 어차피 국세청 전산에서 다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재는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작성일자 기재하시는 칸이에요. 이 작성일자라는 것은 내가 발급을 희망하는 날짜, 그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근데 업체마다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7월 1일 발급인 데가 있고, 월 중순 발급인 데 있고, 월말 발급인 데가 있어요. 업체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28일은 제가 7월 28일자로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보통 자동 세팅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작성하고 발급을 할 거면 저 날짜로 그냥 기재해서 발급을 하시면 뭐 지연 발급과 산세 이슈도 없는데, 예를 들어 그냥 7월 15일 날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작성일자를 7월 15일로 내가 직접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7월 15일 작성하시고, 근데 오늘이 28일이죠. 발급일자는 28일이고 작성일자는 15일인가? 이래도 되나? 가능합니다. 이게 최대로 인정되는 게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7월 15일 날 내가 발급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 적어도 다음 달 8월 10일까지는 국세청에서 뭐 그 기간까지는 사업장들이 발급하실 수 있게 유예 기간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에 발급할 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은 가능하며 작성일자는 상대방이랑 내가 합의된 그 날짜로 직접 기재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하나 더 들면은 7월 20일이다. 그럼 7월 20일로 작성일자 기재하시고 내가 깜빡하고서 8월 초까지 해서 일이 바빠가지고 깜빡했어요. 그래도 8월 5일 날 내가 발급을 그걸 확인을 했다. 그럼 작성일자만 지난달에 발급은 오늘 발급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 부분을 뭐 7월 30일자인데 작성일자는 7월 30일자인데 발급을 내가 까먹고 8월 15일 날 했다. 이건 무조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일자만 잘 확인을 하시고 작성일자에 내가 상대방에게 공급해야 되는 그 날짜를 기재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품목, 규격, 수량, 단가가 있는데 사실상 규격, 수량, 단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 기재 사항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 품목만 내가 예를 들어 뭐 운송비다라면 운송비라 기재해 주시면 되고, 뭐 자재, 건설 자재, 뭐 목재다 하면 목재 기재해 주시면 되고, 네. 그러고서 잘 작성일자가 확인이 되셨으면은 아래로 내려줍니다. 내려주시면 이제 중요한 금액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 여기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별표가 있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급가액에 내 기본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아래 세액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네. 그래서 금액을 산정할 때 저 세액도 근데 간혹 가다가 그 단위가 우리가 뭐 10만 원 발급하게 되면은 10만 원의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면은 그 부가세가 23,737원 뭐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액 공급가액을 직접 입력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이시니까 내용 확인하시고 우리한테 맞는 대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가액 세액이 내가 발급해야 되는 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또 아래로 내려서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결제 구분에 내가 돈을 아직 안 받았다라고 하면 청구 버튼 눌러주시고, 돈을 받았는데 그리고 차후 후발행이다 라고 하면 영수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청구가 기본 세팅으로 돼 있어서 청구로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금액을 다시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발급할 때 실수 없이 한 번에 발급하시면 수정으로 발급하실 일이 없어요. 수정은 기본 발급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발급하실 때 제대로 신경 써서 시간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명확하게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전자세금에서 보안카드 인증 다시 한번 하시고 세금에서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말이 제가 설명이 여러 개를 지금 섞어가면서 드려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화면만 보고 따라 하시면 2분도 안 걸려요, 발급하시는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복습 차원에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준비가 돼야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내가 회원가입해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관할 민원실에서 전자세금회사용 보안카드 발급을 받아 놓는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스마트폰에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는다. 완료가 되셨으면은 이제 어플을 키시고 로그인을부터 쭉쭉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화면에서 로그인 있죠.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기재하시는데 우리는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시는 거니까 가운데를 클릭해 주시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버튼 누른다. 그럼 보안카드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보안카드 정보를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뭐 10번 보안카드의 앞자리 2, 27번 보안카드 번호 뒷자리 2. 이게 근데 계속 바뀌시는 거 알고 있죠? 이 화면은 제 보안카드인 거고 하실 때마다 누를 때마다 그 보안카드 번호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 적혀 있는 번호를 그대로 찾아서 입력만 잘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완료가 됐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조회 발급 클릭해 주시고, 조회 발급 클릭 완료되시면은 전자세금회사에서 건별 발급,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전자세금회사 발급이니까 맨 윗칸에 저 지금 체킹된 것만 그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완료가 되셨으면은 아래 여러 개 있지만 우리는 영세열 위스탁 절대 아니고 전자세금회사 발급이다. 전자세금회사 발급 버튼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급자 내 정보가 나오는데 상호 뭐 이런 게 잘 되어 있나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 자동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내 정보는, 네, 그냥 확인만 하시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보시면은 뭐 주소 나오고 내 이메일 나오고, 이메일을 모르시면 기재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다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공급받는 자, 우리는 공급받는 자는 항상 사업자나 상대하기 때문에 다른 걸 클릭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업자 체킹해 주시고, 네, 사업자 체킹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상대방 거 입력하시고, 여기 확인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상호, 그 대표자 성명, 네, 그리고 내려주시고, 아래 주소지, 업태 종목, 이것도 등록증 가지고 그대로 기재만 하시면 되세요. 네, 완료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십니다. 네, 그럼 상대방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은 완료가 됐고, 이제 작성일자, 내가 상대방에게 발급해야 되는 날짜인 거죠. 그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되, 이 작성일자는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15일 날 내가 발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은 가능하다. 네, 그렇게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작성일자가 완료가 되셨으면은 아래 품목, 내가 지금 공급하려는 뭐 운송비면 운송비, 목재면 목재, 자재면 자재,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규격수량 단가는 굳이 누락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품목만 명확하게 적어주시고 그냥 비워놓으셔도 발급은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주시면 금액을 입력할 때 공급가액을 내가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네, 그 외에 그냥 그 세액과 공급가액을 안분해서 내가 잘 계산할 거다라면 직접 쓰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완료가 되시면 아래 내려보시면 이제 합계 부분에 공급가액 세액 자동으로 딸려와요. 화면 더 내려오시면 이상 없다, 합계 금액도 이상 없고 금액도 이상 없다 라고 하면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결제 구분에 청구를 할지 이걸 영수를 할지, 내가 돈을 청구하는 거다, 아직 안 받았다라고 하면 청구를 클릭하시면 되고, 돈을 미리 받고 그러고 발급하시는 거다라면 영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다음 버튼 누르고, 그 공동 인증서, 그 우리 전자 보안 카드로 다시 한번 인증하시면 발급이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해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왔는데도 한 2,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숙달 반복하시고, 처음이라 당연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발급하시는 게 안 해보셨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외부에 맡길 수는 없어요. 내 정보고 내 매출이고 내 사업자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으신데, 지금 제 영상을 두세 번 정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거고, 정 더 이해가 안 되시면 네다섯 번, 여러 번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 번 보시고, 제가 이거 외에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영세하신 사장님들께서, 바쁘신 사장님들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좀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 대한 구독이나 좋아요, 유튜브를 다운 받으셔서 해놓으시고 그걸로 계속 그냥 숫달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다른 것들도,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자료 같은 것들, 꿀팁이나 업무상에서 사장님들께서 쉽게 그 사업자 사장님들 시각에서 보실 수 있게 제가 잘 작성해서 한번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갖고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